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6월 전국 HSSI 전망치는 77.3으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서울이 전월 대비 0.4포인트로 소폭 하락했으나 90선을 유지했고 세종, 대구, 광주, 대전이 90에서 100선을 유지하며 분양시장 기대감이 집중된 모습을 보였으며 그 외 지역은 50에서 70선을 기록했습니다. 국토부는 미래의 건축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건축정보 시스템 혁신 TF를 구성하고 오늘인 1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 TF에는 LH와 한국감정원, 대한건축사협회 등 6개 기관 협회, 전문가 30명이 참여하며 건축정보의 데이터 품질 개선, 정보 공개, 정보 활용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조합장 급여를 인상하는 등 정관 내용을 수정하려면 반드시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규정이 강화되며 조합 운영의 전문성을 높여줄 전문 조합 관리인이 등기 사항에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소리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이번 달에 전국의 분양 경기 실사 지수가 지난달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분양의 경우에는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간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어서 당분간 미분양 위험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함께 하시다가 전문가와의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입니다. 023153-2668번, 끝자리 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유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 함께해 주실 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키다리 부동산연구소의 키다리 아저씨 이성우 대표님과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정보 살펴보기 전에 우선 강의 시간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려면 우선은 서울의 흐름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박원순 서울시장표 주요 도시개발 계획이란 주제로 서울의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이 이제 임기 초반이 지나면서 서울시 지지부진했던 이러한 개발들이, 도시 이런 개발들이 이제 속속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방치됐던 그런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의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궤도에 올라오면서 인근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발과 집값의 연관관계, 상승이 되는 그런 부분이 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정부에서는 많은 규제를 내세웠죠. 대출 규제와 그다음에 보유세를 인상하는 그런 규제 정책을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들 위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의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원순 시장의 어떤 공약사항이기도 하죠. 국제기로 복합지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서울의 큼직큼직한 개발 사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자동차 GBC, 그만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끌어왔던 그런 사업이죠.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면적이 79,442제곱미터, 그러니까 축구장의 11배 크기의 굉장히 넓은 부지죠. 10조 5천억에 이렇게 입찰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비싸게 땅을 구입을 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말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땅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향후에는 높은 어떤 수익이나 이런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우리나라 이 서울의 한복판, 이 강남이 이제 세계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글로벌할 그런 도시로 태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이제 핵심 사업이죠. 현대자동차 GBC인데 2019년 2월에 사업 승인이 됐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끌어왔던 사업인데 2019년 2월에 사업 승인이 됐죠. 끌어왔던 사업이 왜 그랬냐? 이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인근 지역의 어떤 아파트 가격이나 집값 상승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발을 늦춰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강했었죠. 하지만 이 개발이 계속적으로 늦춰지게 되면 이 또 고용이나 또 여기에서 발생되는 생산 유발 효과나 이런 부분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드디어 5월 22일 얼마 지나지 않았죠. 지구 단위 계획이 세부 계획안이 수정 가결이 됐습니다. 자, 이 가결이라는 부분 오를가에 결정할 수 있는 결이죠. 그래서 어떤 제출된 어떤 의회 안건을 좋다고 판정이 돼서 결정을 한다라는 부분이 가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5층, 569m 이 높이로 이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또 인근에 4개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서로 합치가 돼서 가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는 뭐냐면 건축 허가와 그다음에 구조 및 굴토 심의를 거쳐서 이제 착공에 이르는데 그 착공 시기가 올해 하반기에 이제 착공이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착공이 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생산 유발 효과가 어마어마하죠. 약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이런 근로자들, 일용직 근로자들, 건설에 관련된 근로자들이 그쪽 상권을 또 이용을 할 수밖에 없으면서 그쪽 상권이 또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105층 한 개 건물,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본사 건물이죠. 약 30개 정도의 계열사들이 총 집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본사 건물과 그다음에 5개 건물이 들어오는데 합해서 여기는 또 컨벤션장, 전시장, 공연장, 호텔로 이루어지면서 마이스 산업의 거점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영동제로 지하 사업이죠. 강남권 어떤 복합 환승센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6월 10일 이틀 지났습니다. 그저께 드디어 개발 계획안이 최종 승인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 다른 어떤 개발하고 틀린 게 뭐냐면 이런 교통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의 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라서 일반 이런 개발하고 틀리게 사업 추진이 굉장히 빠릅니다. 공공의 의미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2023년도에 이제 완공이 되는 그런 사업이죠. 그래서 GTX A 노선, C 노선, 신사 유례선을 비롯해서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이제 환승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통 복합 센터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전군 군인들이 이제 60만 대군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사업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면 이쪽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유동인구 자체가 하루에 58만 명이 발생이 됩니다. 58만 명의 유동인구가 발생이 되면서 그쪽의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부여를 하면서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요. 특히 이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파주 운정에서 삼성을 지나서 동탄까지 가게 되죠.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출근을 하느냐, 출근 목적지가 어디냐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강남에서 일산 쪽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일산에서 강남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최종 목적지는 강남 쪽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서 이 퇴근 후에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직장인들이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강남 쪽이기 때문에 강남이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버스 환승 52개 노선까지 합해서 복합 환승 체계가 완성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상층부에는 녹지 공간이 형성이 되죠. 서울광장의 3배에 가까운 그런 광장이 또 강남에 들어서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오늘 새벽이죠. 축구가 또 이제 준결승에 진출이 됐죠. 결승에 진출이 됐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 광장에 모여서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바로 강남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그런
개발 호재, 강남권의 개발 호재로 인해서 이 지역의 어떤 재건축 아파트의 어떤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이번 달 6월 초에 어떤 이 재건축 아파트의 상승률을 보게 되면 0.11% 상승이 됐습니다. 하지만 서울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3%로 떨어졌죠.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인데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심의가 통과가 되고 이제 최종 승인이 나는 그런 사업들이 바로 강남 삼성동에 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 근처에 어떤 재건축 아파트가 5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0.06%였지만 2주가 지난 6월 7일 같은 경우는 0.15%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것이 연출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의 재건축의 아파트가 인기가 더욱더 치솟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강원도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죠.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을 도모를 했죠.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과 그다음에 사전 협상 대상자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민간 사업자 공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2014년까지 방치가 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하지만 공약사항이기도 한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이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은 박원순 시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이 동부권의 경제 거점 사업으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지목을 하면서 이 사업이 이제 부각이 됐고 그리고 적극적인 의지로 인해서 추진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지역의 어떤 토지주가 바로 코레일입니다. 코레일이 2017년 6월, 그러니까 2017년 6월에 이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을 선정을 하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의 구도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착공이 2021년에 착공이 되고요. 그리고 용도는 이제 업무, 그다음에 숙박, 그리고 판매, 주거, 문화 및 집회, 벤처 및 창업 지원센터로 진행이 되는 게 이 사업입니다. 그러면 서울 동부권의 이런 매머드급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의 어떤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 가격이나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동서울 터미널 현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지의 토지주는 바로 한진중공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사업 제안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보완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36,704제곱미터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연면적 29만 제곱미터로 해서 지하 5층, 지상 32층에 이런 큰 건물이 들어섭니다. 여기에 전체 건물의 30%가 터미널로 이용이 되고요. 나머지는 호텔이나 업무시설, 관광, 문화시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이 밖에도 그 서울 아레나 문화복합시설이 또 진행이 되는데 서울 창동역에 진행이 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2만여 명이 수용이 가능한 공연 문화시설이 또 진행이 된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수색역과 그다음에 디지털 시티역, DMC역이죠. 상암 DMC역 이 주변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어떤 그 정비 시설이 되는 그런 지역을 약 46만 제곱미터를 또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서 서울 상황과 그다음에 서울 창동 지역 그리고 강남 지역 이런 지역의 개발 호재가 묶여 있으면서 이 지역의 가격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 박원순 서울시장표 주요 도시개발 계획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인데요. 이성우 대표의 정보 함께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이성우 대표와 첫 번째로는요. 강남구 역삼동에서 다세대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2호선 설릉역에서는 걸어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6.95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2.11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3월에 준공됐고요. 방 2개와 욕실, 거실과 다용도실로 총 5층 중에 5층에서 만나볼게요. 가격도 만나보시죠. 자,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3억 3,5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 경우에는 전세 시 3억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자, 강남구 역삼동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위치한 투룸이고요. 특별하게 가져와 주신 이유들이 기대되는데 바로 만나보죠. 네, 강남권의 개발, 삼성동 쪽의 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상황에 강남의 이제 요지라고 볼 수 있는 선릉역에 가까운 그런 물건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GBC가
이미 이제 지구 단위 계획안이 수정 가결이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영동대로 지하사업 강남권의 복합 환승센터가 이제 개발 계획이 최종 승인이 된 마당이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 사업에 이제 눈앞에 있으면서 이 지역의 어떤 물건들이 이제 많이 인기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물건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물건은 2호선 선릉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있습니다. 역세권에 포함이 되는 그런 지역이고요. 바로 앞에는 상록회관이 있죠. 옆에는 또 르네상스 호텔이 이제 재건축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이 지역에 또 직장인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주변에 또 국제적으로 복합지구가 한 정거장이기 때문에 향후에 젊은 임차인들 마이스에 관련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세대 밀집 지역에 포함이 돼 있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자, 9호선 선정릉역도 도보로 8분 거리이기 때문에 9호선과 그다음에 2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택지가 많이 부족하죠. 아무래도 다세대가 몰려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땅들이 없죠. 땅들은 이미 오래된 건물을 멸실을 하고 그 위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항상 똑같죠. 이쪽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연면적이 거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희소 가치가 높은 강남의 물건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게 되면 봉은사로 업무 지역 있죠.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업무 밀집 지역입니다. 테헤란로 업무 밀집 지역은 기존에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제기로 복합지구의 영향으로 인해서 테헤란로에 있는 업무 밀집 지역이 더욱더 가치가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면서 봉은사로 업무 밀집 지역과 테헤란로 업무 밀집 지역의 중간 사이에 있는데 테헤란로 업무 밀집 지역과 좀 더 가까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성능역에서 7분 거리에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바로 선릉에서 삼성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현대자동차 GBC의 직장인들이 출퇴근하는 역이죠. 거기에서 한 정거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기 때문에 걸어서도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삼성동의 이제 국제기로 복합지구가 완성이 됐을 때의 모습을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현대자동차 건물에 상주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 10,000명이 넘는 그런 직장인들과 그리고 협력업체들, 그리고 자동차에 관련된 신사업 벤처기업들 와 그다음에 마이스에 관련된 직장인들까지 합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 122만 명의 새로운 인력들이 들어온다라는 부분이 이 지역의 가치를 높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쪽 지역에 또 전월세 시세가 높으면서 또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러한 지역이면서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삼성도 국제기로 복합지구 이제 개발, 자 현대 GBC 같은 경우가 있는데 제1롯데월드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제1롯데월드가 진행이 됐을 때 같은 거의 비슷한 면적이죠. 여기는 569m, 제1롯데월드는 555m인데 이 제1롯데월드가 그 건설 단계에서 발생된 생산 유발효과가 5조 원이었습니다. 소비하는 쌀, 우리가 먹는 쌀의 어떤 소비량이 1,480톤 정도, 이 정도 굉장히 많은 쌀 소비를 했는데 공깃밥 그릇으로 치게 되면 1억 4,800만 그릇 정도 됩니다. 1,000원으로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연간 1,480억 원의 공깃밥 매출이 발생이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매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생산 유발 효과가 5조에 가까워진다라는 게 이게 제1롯데월드를 비롯해서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건설 단계에서 발생되는 생산 유발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쪽 시장에 굉장히 많은 상권의 활성화 그리고 많은 인구들이 상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고요. GTX A 노선 동탄에서 파주 운전까지 삼성을 들려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신호선 수원에서 양주까지 갈 수 있는 덕정 지역까지 갈 수 있는 신호선까지 수원에서 삼성역까지 오는데 78분 걸립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GTX 신호선이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1시간 18분 걸리는 이 시간이 22분으로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56분을 단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의 1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그런 교통이기 때문에 수원 쪽에서 강남 쪽으로 출근하는 사람들 많은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GTX 신호선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 강남권의 어떤 상권이 더욱더 발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롯데 칠성부지를 비롯해가지고 그리고 이 르네상스 호텔 재건축 사업까지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이런 매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고요. 예전에도 인기가 좋았지만 이러한 개발 계획들이 가시화가 되면서 더욱더 인기가 좋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18년 3월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한계동에 16세대입니다. 그리고 지하 필로티 주차장까지 이게 돼 있는 그러한 곳이고요. 5층 중에 5층, 방 2개, 거실, 욕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옵션 상황으로는 천정형 에어컨과 건조 겸용 드론 세탁기, 그다음에 인덕션까지 풀옵션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매매 금액 자체가 3억 3,500만 원인데 면적 자체가 12.8평 정도 됩니다. 실면적으로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12.8평, 굉장히 넓은 면적의 투룸 구조이고요. 금액이 지금 3억 3,500만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 4천만 원 정도 저렴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전세가 3억 원으로 이미 입주를 해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가가 높죠. 그만큼 인기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높은데 3억 3,500에서 3억을 빼게 되면 3,500만 원이 실투자액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강남의 요지에 있는 그런 물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개발 호재로 둘러싸여 있지만 신규 공급은 부족한 강남구 역삼동에서 다세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정보도 함께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성호 대표와 두 번째로는요. 바로 송파구 잠실동에서 신축 다세대 주택 가보겠습니다. 9호선 삼전역에서는 걸어서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7.58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34.52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7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1개와 거실, 주방과 욕실의 구조로 총 10층 중에 5층에서 가져가셨네요.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2억 7,8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2,800만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4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5천만 원, 월세 시 1억 2,8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자, 이곳은 새로 개통된 9호선의 수혜를 정말 톡톡히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 이곳에 다음 달에 준공이 되는 부동산 정보라고요. 네, 국제기로 복합지구에 관련된 그런 매물들을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만큼 국제기로 복합지구, 현대자동차 GBC,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개발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사업이 펼쳐지는 그런 지역의 물건들인데 방금 전에 소개했던 그런 물건은 그 국제기로 복합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고요. 그리고 이 잠실동에 있는 물건은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지만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임차 금액이 아무래도 강남권보다는 저렴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집값, 집세 그리고 전월세 가격을 좀 낮게 책정을 해서 돈을 모으려 하는 젊은 직장인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실동인데요. 잠실동 자체는 아파트로 거의 이루어져 있는데 이쪽 지역은 삼전역에서 가까우면서 이 먹자골목, 그러니까 이 상권이 형성이 돼 있는 지역의 코너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물건이고요. 그리고 바로 삼전역에서 한정거장만 가면 종합운동장이죠. 잠실 방향에서 초입인 국제기로 복합지구의 그런 사업이 바로 한정거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만 가게 되면 삼성역까지, 두 정거장이면 삼성역까지 갈 수가 있죠. 한두 정거장 사이에 국제기로 복합지구가 몰려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향후에 가치가 매우 많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이쪽 지역의 어떤 입지를 보게 되면 잠실동 9호선 삼전역 출입구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으면서 초역세권의 물건이고요. 그리고 신천 먹자상권과 방위 먹자상권이 또 인근에 있습니다. 거기에 석촌호수도 있고요. 제1롯데 월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쇼핑이나 그다음에 문화적인 부분을 또 이쪽에서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젊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먹자 상권이 또 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지금 보시게 되면 삼전역이 나와서 이 코너 자리에 입지가 돼 있죠. 그래서 향후에 황금성마저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거기에 또 먹자 상권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제기로 복합지구와 제1롯데월드 그래서 수서 역세권 개발, 자 이렇게 큼직큼직한 이런 개발 호재의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서 9호선 라인이 흐르는 교통 호재까지 있기 때문에
어떤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산재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송파 헬리오시티나 또 문정 법조타운, 동남권 유통단지, 유래 신도시, 거여 마천 재개발, 잠실 5단지 재건축 사업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이러한 개발 호재들이 산재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2019년 7월 준공 예정이고요. 총 10층 건물입니다. 그중에 5층으로 돼 있는 그런 물건을 한번 가져왔고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인덕션, 붙박이장까지 젊은 직장인들이 들어와서 그냥 몸만 들어와서 거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풀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금액 자체는 2억 7,800만 원입니다. 전세가 2억 2,8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투자예금은 5천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월세 진행 시에, 월세 투자 시에 월세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출까지 고려를 하신다라고 하면 월세 투자 시에 1억 2,8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강남권에 위치해 있고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는 그런 두 개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전화를 주시고요. 직접 가서 한번 현장을 살펴보시고 물건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송파구 잠실동에서 함께하고 있네요. 이곳의 대규모 입주 물량도 대규모 입주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그 기대감도 클 텐데요. 저희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자, 첫 번째로 전략을 뽑자라고 하면 개발 호재입니다. 지금 뭐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개발을 늦추는 그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났었는데 이제 서울시장이 임기 초반이 지나면서 공약사항을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죠. 자,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의 집값이 아까 그래프를 봤듯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영향권 내에 있는 이런 주택,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분들이 그리고 젊은 직장인들이 거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의 물건들이 인기가 더욱더 치솟을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 선점을 하시고 투자 쪽으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로 개통된 9호선 삼전역 근처에서 송파구 잠실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함께했고요.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 연락 주신다면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이성우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한 부동산 정보 체크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이성우 대표님의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 개요입니다. 2호선 설릉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 16.95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2.11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3월에 준공됐으며 방 2개, 욕실, 거실과 다용도실의 구조로 총 5층 중에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3,500만 원이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송파구 잠실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개요입니다. 9호선 삼전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7.58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34.52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7월에 준공 예정이며 방 1개, 거실, 주방과 욕실의 구조로 총 10층 중에 5층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7,8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2,800만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4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5천만 원, 월세 시 1억 2,8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4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85%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2.9로 전월 대비 1.2포인트 소폭 하락했습니다. 2017년 이후 2년째 기준선인 100을 밑돌며 주택사업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난 5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함께 하시다가 전문가의 상담 필요하신 분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 생기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계속 열어둘게요. 자, 그럼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볼까요? 국제 RNC 부동산 연구소의 권우숙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대표님과 2030 서울 플랜 이 5개 권역을 차례차례 만나보고 있는데 오늘은 서부권에 관련된 이야기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부동산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울 5대 권역 중에서도 서부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부권을 보시게 되면 은평구와 서대문구, 마포구, 자치구 권역 중에서는 3개 구가 있고요. 인구 밀도로 보시면 122만 명, 5대 권역 중에서도 제일 낮은 인구 밀도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서부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인구 밀도는 낮지만은 많은 개발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제가 시간 관계상 큰 틀에서만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부권 중에서도 은평구를 보시게 되면 은평구는 서울시의 중에서도 굉장히 큰 이런 틀을 갖고 있는데요. 우선 수색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색 권역 구역과 그다음에 DMC 구역이 있는데요. 이러한 구역에 차량 기지 자리입니다. 이 부지가 차량 기지 이전 구역인데요. 이 안에서 이뤄지는 개발 사업을 보시게 되면 우선은 서부권의 업무와 상업 중심지로서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2200세대의 공공주택이 공급이 되는 것이 바로 수색 권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이 있고요. 또한 수색 변전소와 송전탑 지하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상으로는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이 들어올 예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기산업센터와 혁신보육센터까지 들어오는 혁신파크로 인해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창출될 것으로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부지를 보시면 지도상으로 바로 홍제역 인근에 보시면 질병관리본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개발 사업으로 통틀어서 보시면 업무와 상업과 문화와 모든 시설, 주택까지 들어오는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서부권 중에서도 서대문구인데요. 홍제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통합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본매물 지역, 본 지역인데요. 홍제역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구역이 3구역입니다. 또한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1, 2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지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3구역 같은 경우가 제일 인기가 많은 구역으로서 홍제역과 도보 3분 거리, 또한 도심으로서 이동하는 거리를 보시게 되면 종로와 강화문, 신천까지도 10분 내의 거리, 또 강남까지도 굉장히 가까운 2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권에 수월한 입지로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러한 홍제 지역에 관한 개발 사업이고요. 특히 홍제 균형발전 촉진구역 사업은 이 지역에 보시게 되면 복합도시로서 개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030 서울 플랜 계획에서 홍제 어로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권의 마포구인데요. 마포구는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젊음의 거리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마포구에 많은 이런 밀집도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나를 대표적으로 꼽는다 그러면 당연히 발전소 사업이 지하로 내려감으로써 세계 최초로 이루어지는 지하 발전소 사업이 있겠고요. 지상으로는 공원과 이러한 문화시설 테마파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는 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젊은 분들이 많은 관계로 문화 사업과 유동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유동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암동은 지금 DMC로서 굉장히 미디어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방송국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입주를 해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에 못지않게 또한 롯데 쇼핑 개발 사업까지 선정이 되어 있는 이러한 문화와 상업과 주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선안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깊이 있게 이런 걸 알고 싶으면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은평구와 서대문구 그리고 마포구를 아우르는 서부권의 부동산 정보 살펴봤고요. 권호숙 대표님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핵심 지역 소액투자처 분석을 주제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세미나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고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순서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바로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권호숙 대표와 첫 번째로는요. 바로 강서구 염창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확인하겠습니다. 9호선 염창역에서 걸어서 약 5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19.84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27.31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6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와 거실, 욕실과 주방, 베란다의 구조로 총 8층 중에 7층에서 가져와 주셨는데요. 가격도 확인해보죠. 자,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2억 7,5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4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자, 강서구 염창동에 바로 이번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가지고 있는 매력들 하나씩 풀어보죠. 네, 한금노선 9호선에 위치를 하고 있는 염창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본 건물을 보시게 되면 이제 막 신축 준공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핫하게 따끈따끈한 이런 준공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 보시면 도로가 바로 코너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데 또한 주차라든지 이러한 시스템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편리성이 추구가 되고요. 전체 건물이 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사진을 보시게 되면 거실과 화장실, 주방 구조인데요. 타입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나겠지만은 주방이 일자형으로 되어서 굉장히 넓게 보이는 이러한 구조고요. 특히나 이제 주방이라든지 거실 바닥을 보시면 고급스러운 대리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염창역은 9호선이라든지 업무시설에 지나가는 이 직주 근접성에 따라서 1인 가족, 즉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이들 오시는데요. 거기에 적합한 이러한 건물로서 인테리어까지 마감이 다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준공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 입주가 바로 가능하다는 것이 또 하나의 메리트고요. 직접 현장에서 건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현실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물과 선분장과의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호선에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지가 19.84제곱미터, 건물이 27.31제곱미터입니다. 이제 6월이죠. 준공이 막 나왔습니다. 2개 방과 거실, 욕실, 주방, 베란다로 되어 있고요. 총층은 8층 중에 7층 매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입지를 한번 다시 보시고요. 가격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2억 7,500만 원이고요. 전세가 2억 4천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전세를 했을 시에는 3,500만 원 실투자 금액치고는 굉장히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가까이 있는 지도인데요. 염창역입니다. 바로 김포공항, 또한 마고, 염창역을 비롯해서 당산과 여의도, 9호선이죠. 9호선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이러한 지역이고요. 특히 염창역에서 공항도로를 이어주는 김포공항과 또한 올림픽대로, 또한 성상대교 바로 북단에 보시면 월드컵 대교가 개통 예정이 있다 그러면 이 지역의 9호선에 따른 직주 근접성이 좀 더 활발하게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입지를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본 건물에서 보시게 되면 9호선이죠. 9호선은 산업단지와 또한 여의도죠. 여의도 목동 학군 또한
월드컵대교 개통 이후에 되면 마포의 생활권까지 9호선이 주는 직접 근접선과 월드컵대교를 이어주는 교통의 접근선까지 생활권이 9호선을 따라서 마곡과 목동과 여의도와 강남에 비해서 주택의 가격이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주거 비용이 가성비가 아주 좋은 입지 여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염창동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9호선은 한급 노선입니다. 한급 노선이라는 것은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기포공항과 이어주는 여의도 또한 논현동, 강남이죠. 30분 내로 이 급행에 따른 9호선이 주는 직주 근접성의 편리성을 주는 이러한 교통에 대한 한급 노선을 이 지역의 염창동은 굉장히 많은 수요자들이 편리성과 직주 근성에 따른 장점에 대한 입지 요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를 보시게 되면 마곡 산업단지가 강서구와 양천구에 따른 개발 호재의 굉장히 접근성에 따라서 늘 대두가 되는 이러한 호재인데요. 마곡 산업단지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상주를 하고 이주를 해서 이미 이제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또한 순차적으로 이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계열 회사까지 굉장히 숫자상으로 보면 176개 기업들이 대략적으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강서구와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역의 수요가 완공이 되고 조성이 다 됐을 때는 이런 수요, 배후 수요까지 영향을 많이 받는 개발 사업 중에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는 또 월드컵 대교가 2020년도에 개통 예정을 두고 있고 또한 서부 간선도로 제화 사업이죠. 또한 제물포 사업까지 이어지는 교통의 호재를 안고 있는 개발 사업인데요. 이러한 개발 사업은 교통의 편리성을 주는 개발 사업으로서 지역적으로 이동할 때 그만큼의 단축되는 이러한 거리로 봤을 때는 양천구, 강서구의 생활권이 마포구의 생활권을 이어주는 시간이 그만큼의 단축되는 교통의 효과가 있고 서부 간선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늘 정체 구간이 이어지는 이러한 구간의 재물포 조성 사업과 서부 간선도로 사업으로는 교통의 호재를 굉장히 큰 핵심 사업으로 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보시면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드리자면 직주 근접성은 9호선에 따른 한급 노선에 따른 배후 수요가 굉장히 풍부할 것으로 이미 짐작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노선이 특히 업무 지역의 인프라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염창동은 바로의 목동의 학군과 이러한 주거지역의 다른 지역이죠. 9호선을 이어주는 여의도라든지 강남의 접근성이 아주 좋다 보니까 그 지역의 주택 가격보다는 이 지역의 주거비의 가성비가 아주 우수하다는 점이 하나의 큰 포인트로 잡아드리자면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겠고요. 투자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주의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만큼의 또 미래 가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마곡 산업단지 이러한 것들이 인프라가 또 풍부할 뿐만 아니라 전용으로 했을 때 수요자가 만족도가 커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봤을 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왜 투자를 하고 이 지역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것이 바로 느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황금노선 9호선 가까이에 이번 달에 지어지는 강서구 염창동에서 신축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정보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권우숙 대표와 두 번째로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신축 다세대 주택 확인하겠습니다. 1호선 영등포역에서는 걸어서 약 4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19.83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41.25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9월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와 거실, 욕실과 주방의 구조로 저희는 5층 중에 2층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매매 금액은 약 2억 8,5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6,500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자, 영등포역과는 4분 거리. 바로 이곳에 올 9월쯤 준공되는 신축 투룸 가져와 주셨는데요. 바로 소개 들어볼게요. 네, 영등포역에서 초역세권 4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대지가 19.83제곱미터, 실제 사용 면적이 41.25제곱미터입니다. 올 9월 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 거실, 욕실, 주방,
베란다가 빠졌네요. 베란다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층은 5층 중에 2층 건물이고요. 일단 외부 사진을 보시게 되면 참고용이고요. 저희가 내부 사진은 같은 시공업체에서 작년에 찍은 사진을 제가 참고로 나왔는데요. 이 건물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요즘은 다세대 주택도 아파트 못지않은 인테리어와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입지 조건으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이러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룸치고는 실제 사용 면적이 굉장히 넓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특히나 옵션은 풀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편리성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문 관리 업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 건물의 관리, 임대 관리까지 지속적으로 같은 서비스에서 연결이 다 돼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을 보시면 2억 8,500만 원이고요. 전세가 예상하는 금액이 2억 6,5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등포 2030 핵심 지역 3도심 중에서도 아주 소액 투자죠. 2천만 원이 충분히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입지를 보시게 되면 본 건물은 영등포역에서 바로 초역세권 4분 거리이기 때문에 본 건물에서 바로 영등포역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공원이 입지를 하고 있는 공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영등포역에는 또한 상권이 몰려있죠. 몰세권 상권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또 학군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학세권까지 다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교통은 부동산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1호선과 KTX선 굉장히 편리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여의도 굉장히 인접 지역이죠. 업무 지역의 굉장히 편리함과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입지 조건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호재를 보시게 되면 부동산은 또 호재가 없으면 가치 상승 미래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호재도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영등포입니다. 2039는 3도심의 핵심 지역의 여의도 영등포는 국제금융의 지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 또 3도심의 핵심 지역입니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심에서 주거의 복합 기능에 큰 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지역의 개발 호재 중에 한 곳이 바로 2030 도시 기본계획의 큰 틀을 안고 있고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통의 체계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계약안이 이미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영등포는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빈테크 산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특히 이제 재선 부지라든지 물레동 공공공지 부지 같은 경우에는 문화산업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영등포역은 중심으로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이 그동안에 낙후가 돼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또 다른 개발 사업을 보시게 되면 영등포는 정비 구역이 굉장히 많이 지정이 되어 있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동안에 낙후되어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에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 지역과 또한 신길동 재정비 촉진지역은 본 건물에 위치를 하고 있는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가치 상승이 바로 느낄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교통의 환경을 체계를 한번 살펴보시자면 서부선과 또한 GTX B노선, 신안산선, 신림선 비롯해서 서부간선도로와 여의도 지하사업 까지 도로의 체계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이 정해져 있고요. 특히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등포 재개발 사업과 또한 재정비 촉진지구, 역세권 개발 사업, 신길동 재정비 촉진 사업까지 영등포 전반에 대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가치 상승과 또한 입지 조건으로 초역세권에 대한 수익성이 가능한 이러한 건물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과 조건을 보시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풀 옵션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심플한 인테리어 또한 관리업체에서 관리한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영등포는 3도심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국제금융의 도시의 위상을 갖고 있는 지역이죠. 또한 가격적으로 보시면
선분양이기 때문에 가격이 최소의 가격으로 최고의 투자처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처음에 출발할 때 선분양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분양가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적으로 초역세권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차익형 부동산과 또한 수익형 부동산 굉장히 가능한 건물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는 아무래도 부동산은 입지죠. 최고의 입지를 갖고 있는 이러한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030 서울 플랜의 핵심 지역 중 하나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확인했고요. 권우숙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돼 있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고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확인하시죠. 네, 오늘 유익한 정보로 함께해 주신 권우숙 대표님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하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궁금증 있으시다면 도움 드리니까요.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